내가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제 불찰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명전자 본사 빌딩. 아침 8시 30분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서서히 정문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우아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민정, 35살. 국내 최정 상급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해외 공연까지 섭렵한 그녀는 동명전자 해외사업부 본부장 한도연의 아내였다. 오늘은 남편의 승진 발표일이라 일부러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온 것이었다. 높은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로비로 들어선 서민정.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1층 로비는 이미 많은 직원들로 분주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던 순간이었다. 실례합니다. 방문증을 착용해 주세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회색 머리에 다소 낡은 경비복을 입은 박철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예의 바르면서도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서민정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제 남편이 이 회사 임원인데 왜 저를 귀청게 하시죠?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서민정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한도현 본부장 아내예요. 피아니스트 서민정.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회사 규정상 방문객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방문증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시선이 집중되자 서민정은 어쩔 수 없이 방문증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역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남편이 이 사로 승진하면 저런 고집불통 늙은 경비원부터 내쫓아야겠어. 동명전자 15층 해외사업부. 오늘은 전 임직원이 목 빠지게 기다린 승진 발표일이었다. 특히 한도연 본부장은 지난 2년간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이사 승진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서민정은 로비에서의 불쾌한 기억을 떨쳐내고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 본부장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 서민정입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다소 과시적인 태도에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도연의 사무실에 도착한 서민정은 남편을 꽉 안으며 말했다. 여보, 축하해요. 드디어 이사님이 되는 거네요.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뭘. 한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지만 사실 그 역시 승진을 확신하고 있었다. 서민정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런 낡은 가구들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저기 저 책장도 흠집투성이고 소파는 또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옆에서 업무 보고를 준비하던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가구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표준 사무용품들이었다. 제 남편이 이사가 되면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다 바꿔야겠어요. 임원실답게 품격 있게 말이에요. 서민정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지적했다. 창문이 작다, 조명이 어둡다, 카펫이 촌스럽다며 연신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여보, 승진하면 비서도 바꿔야 해요. 지금 비서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젊고 예쁜 비서로 바꾸면 어때요? 한도연이 당황해하며 말렸지만 서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로비에서 만난 그 경비원도 문제예요.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임원 가족한테까지 방문증을 채우라니 말이 되나요? 주변 직원들의 얼굴에는 점점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한도연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아내의 이런 태도는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아침에 봤던 그 경비원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서민정은 눈을 부릅뜨며 경비원을 노려봤다.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저 이미 방문증 찾잖아요. 서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는 박철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냈다. 한도연은 당황해하며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신 같은 경비원이 감히 임원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의라는 걸 모르세요? 박철수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한도연을 바라봤다. 본부장님, 이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급하게 뛰어온 김 팀장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더니 박철수를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 팀장의 외침은 마치 시간을 정지시킨 듯했다. 서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한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인사를 올렸다. 박철수 회장은 동명전자를 일궈낸 창업주였다. 그는 말단 기술자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대기업을 만든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함을 잃지 않았고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종종 경비원이나 청소부로 변장하곤 했다. 서민정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는 사실에 현실감을 잃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한도연은 회장임을 알면서도 경비원 차림에 당황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깊이 사과했다. 박철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자네 잘못은 아니네, 한 본부장. 하지만 가정교육은 다른 문제지. 박철수는 서민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말이야, 사람의 진짜 인품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서민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회장실로 오게, 한 본부장. 할 이야기가 있어. 박철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한도연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다. 30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도연은 굳어진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고 서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철수 회장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박철수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게. 한도연 부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본부장. 자네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언제였나? 7년 전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자네 성과는 정말 훌륭했어.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수출 실적 증대, 팀 관리 능력까지. 나는 자네를 높이 평가해왔네. 한도연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지만 박철수의 다음 말에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말이야, 리더가 되려면 성과만으로는 부족하다네. 박철수는 한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나는 사람의 진짜 인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믿어.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지만 경비원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청소부는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진정한 리더십을 맡길 수 있겠나? 서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자네가 사과할 상대는 내가 아니야. 로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경비원 분들에게 해야 할 말이지. 박철수는 잠시 침묵한 후 무겁게 말을 이었다. 한 본부장, 자네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임원이 되려면 가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네. 자네 아내의 오늘 행동은 자네의 평소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야. 한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사 승진은 보류하겠네. 박철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민정은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 때문에 남편의 승진이 무산된 것이다. 석 달 후에 다시 평가하겠어. 그때까지 자네와 자네 가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네. 진정한 리더는 성과뿐 아니라 인격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 한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석 달이라는 시간은 한도연 부부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였다. 한도연은 먼저 자신부터 바꿔나갔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경비실에 들러 경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물었다.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팀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성과 위주로 압박했다면 이제는 팀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존중했다. 야근이 불가피할 때는 직접 저녁을 사주며 함께했다. 후배들의 고민 상담도 마다하지 않았다. 본부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김 과장의 말에 한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얼마나 권위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한편 서민정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있던 그녀는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피아니스트라는 직업, 당신의 지위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 서민정은 동명전자에 직접 찾아가 로비의 경비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용서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후 서민정은 자선 콘서트를 기획해 수익금을 회사 직원들의 복지 개선에 기부했다. 또한 남편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도 모든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했다. 청소부 아주머니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경비원 아저씨들의 자녀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었다. 그녀의 변화를 지켜본 직원들은 처음에 선입견을 거두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석 달 후 다시 회장실로 불려간 한도연. 이번에는 혼자였다. 박철수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자네가 많이 변했구먼. 그 변화는 자네뿐 아니라 팀원들과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네.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그것은 승진 발령장이었다. 팀원들의 평가, 다부서와의 협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 성장, 모든 면에서 합격점이야. 이제야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 한도연은 감격으로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승진 소식을 들은 서민정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남편을 축하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